6번째로 주의할 신호는 수면 패턴의 변화예요. 강아지는 보통 하루 중 절반 이상을 자면서 보내요. 그런데 갑자기 잠을 못 자거나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잔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산이도 어느 시기엔 낮에도 계속 졸기만 하고 밤에도 깊게 못 자더라고요. 원인을 찾아보니 산책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놀이 시간이 줄어든 게 이유였어요. 규칙적인 루틴이 무너지면 강아지의 수면도 영향을 받아요. 그때부터는 저도 산책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후로는 산이의 수면도 차츰 안정되었어요. 결국 우리 보호자의 생활 패턴이 아이의 건강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7번째는 사회적 반응의 변화예요. 평소에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를 보면 좋아서 달려가던 아이가 갑자기 피하거나 숨으려 한다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산이도 한동안 동네 친구 강아지를 보면 꼬리를 내리고 저한테만 달라붙곤 했어요. 그때 저는 단순히 성격이 내성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떤 큰 개한테 한번 위협을 당한 경험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던 거였어요. 그 기억이 남아서 다른 강아지까지 무서워했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무작정 사교성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안전한 상황에서 경험을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주면서 아이가 다시 자신감을 찾게 도와줘야 합니다. 8번째 신호는 몸의 긴장 상태예요. 귀가 뒤로 젖혀져 있거나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는 모습, 몸이 잔뜩 경직된 모습은 불안하다는 신호예요. 산이도 낯선 공간에 가면 몸이 딱딱하게 굳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어색한가 보다 했지만 사실은 주변 환경이 낯설고 무섭다는 표현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괜찮아 라고 안심시키면서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좋아요. 9번째 신호는 과도한 파괴 행동이에요. 집에 두고 나갔다 왔더니 쿠션이나 장난감이 엉망이 되어 있던 경험 있으시죠? 보호자가 보기엔 그냥 말썽 같지만 사실은 불안감이 터져나온 거예요. 산이도 혼자 남겨두면 베개를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분리불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출 전 산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 냄새가 묻은 담요를 두고 나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충분히 놀아줬죠. 그 이후엔 점점 파괴 행동이 줄어들었어요. 결국 문제 행동이 아니라 도와달라는 신호였던 거예요. 10번째 신호는 시선과 표정이에요. 강아지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산이도 힘들 때는 눈이 자주 풀리거나 슬퍼 보이는 표정을 했어요. 입꼬리도 살짝 내려가 있고 귀도 축 처져 있었죠. 반대로 행복할 때는 눈이 반짝이고 표정이 훨씬 풍부해졌어요. 저는 그 차이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찡했어요. 말은 못하지만 표정으로 우리에게 계속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5가지 핵심 신호와 추가적인 여러 행동까지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행동들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아이가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귀 기울이면 아이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산이와 지내면서 저는 매일 그걸 배우고 있어요. 작은 몸짓 하나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아지가 보이는 모든 변화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아이를 탓하기 전에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을 먼저 봐주세요. 그게 진짜 보호자의 역할이고 강아지가 우리를 믿고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